이 공시법 무료 특강해가지고 아마 다 전 범위가 되는데 특히 등기법 파트만 좀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등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 6시까지 등기 진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진하게. 자, 그러면 거기 특강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뭡니까? 오늘 기초적인 의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크게 이제 세 등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등기의 대상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매도나돼 있다. 이하나. 이걸 알아야 다음 뭐 일요일 날 효과를 발휘한다고요. 기초가 돼야. 그러면 또 하나는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문제 2번을 그냥 답만 외우지 말고 자기가 가서 요럴 때는 어떻게 되고 요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A4 영재에다 딱 해가지고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를 접근해 보라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130페이지. 자, 4번에 뭐가 있죠?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거기에 형광펜 딱 까놓고 제일 좋은 문제야. 등기의 효력도 매년 출제가 돼요. 거기에다 별표 5개를 딱 해놓고. 그러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2가지 전제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거 봐봐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한계가 하나가 돼야 돼. 등기의 효력.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효력. 효력에 따른 물류로서 그 옆에다 써봐요. 자, 위에다가 종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가 있다. 일단 요거부터 암기가 돼야 돼. 그러면 종국 등기라는 것은 요 효력이라는 것은 무슨적 효력이죠? 바로 물건적 효력이야. 자기가 요약집이 있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죠. 물건적 등기의 효력 거기 가서 딱 한번 다 풀게 해놨는데 바보가 맨날 쓰기만 해요. 쓰기만 해요. 뭐하러 그러면 전달에 우리가 요약집을 거기 강의를 해놨어요. 요약집을 왜 가져왔어요? 그렇죠. 자기가 등기의 효력. 그러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물건적 효력과 관련돼서 종국 등기. 이게 종국 등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번등기야. 번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 가등기. 그렇죠. 가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요 가등기가 뭐 매년 또 출제되고 있잖아요. 가등기. 그러면 나오는 게 벌써 정해져 있네요. 아까 첫 시간에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 2호 사유. 그 다음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렇죠. 소유권 보전 등기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예비 등기로서 이제 가등기 매년 출제가 되죠. 그러면 종국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거기 체크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물건 변동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적 효력이 있어요?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점의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뭘까요? 순위 확정적 효력. 자, 공신력 그러면 공신력이 인정이 돼야 안 돼? 불인정이 되죠. 그럼 저희가 요약집에서 딱딱 줄만 꺼놓으면 되잖아요. 물건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무슨적 효력이 있어요? 점의적,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그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죠, 요거. 자, 등기 추정력. 또 우리 등기하고 민법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외워놓으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봐봐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종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요? 가등기를 골라야 되죠. 그렇죠?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통상 다 종국 등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가등기는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요? X. 가등기는 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요게 이제 딱 하나 문제 기반이 딱 깔려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등기의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 등기의 유효 요건. 자, 등기의 유효 요건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 형식적 유효 요건과 뭐가 있어요? 자, 실체적 유효권이 있거든. 실체적 유효권.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감을 이렇게 잡았죠. 읽어봐요. 더 형식이라고 그런다. 요거는 절차. 요거는 내용.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게 해서는 읽어봐요. 절차 내용에 뭘 가져와야 돼? 합치.
합치를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돼? 각하 사유가 돼. 각하 사유. 각하는 아까 맺죠? 29죠. 몇 가지? 11가지.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합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치되지 않더라도 내용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판례가 뭐 하고 있다? 완화해주고 있는 게 있어. 완화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또 뭐가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자, 언익행위.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요게 나오죠. 무효등기 유용.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면 최소한은 중간 생략 등기 이제 한 문제 풀어볼 거고요. 모두 생략 등기 무슨 행위? 언익행위. 읽어봐요. 무효등기 유용. 무효등기 유용은 아까 사실의 등기는 어때?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권리의 등기는 해죠.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제2의 관계는 없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4번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 다 머릿속에 깃털이 마련돼야 돼.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봐봐요. 등기 효력, 물권적 효력, 전국 등기가 뭐가 있다? 예비 등기. 전국 등기는 본등기라 그래요.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그러면 등기 여건은 형식적 여건과 실체적 여건. 합치를 가져야죠. 그러면 합치를 가져오자면 뭐예요? 각하사유. 읽어봐요. 판례가 완화해주고 있네.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유용. 이 완화를 내자로 문제 뭘까요? 민법에서는 읽어봐요. 단속 규정이 되는 거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 이제 별표가 3개짜리고, 요 2호가 별표가 5개짜리고, 자 전체로 봐서는 여기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왜 공짜로 가지고 놀려 그래요? 공짜를. 공짜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게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살짝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그렇죠? 자,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의해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 담보 가등기 줄 쳐놔봐요. 담보 가등기를 두 자로 건치면 그게 권리거든. 권리. 밑에다 써요. 권리. 자, 권리.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무효는 명하나 무효야. 그러면 무효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왜 아까워?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민법에서 왔던 걸 써먹을 수 있으면 돼요. 아깝잖아. 그러면 그 무효 등기를 써먹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빨간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흰 집하고 빨간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를 빨간 집 표제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제3자가 있든 없든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등기에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럼 봐봐요. 그럼 무효 권리 찾았죠. 그러면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대 없대? 없대. 있기 전이잖아. 전이죠.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여하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무효 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즉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이번에 건물 멸실로 줄 쳐놔봐요. 그러면 건물 멸실로 줄 쳐놨어요. 그 밑에 표제부라고 써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3자가 있든 없든 개의할 바가 아니야. 그럼 끝에 가서 유효다. 어때? X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요거는 무슨 등기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죠? 무효 등기 유형과 관련된 문제네. 그러니까 요 1번은 그러면 저희가 기준이 이제 마련됐으니까 그러면 무효 등기 유형.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그렇죠. 사실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있든 없든 개의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값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줄 쳐놔봐요. 어림에서요. 얼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잘라봐요.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이미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 돼버렸어요. 그러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아까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본론. 그게 기준이 없다라는 거야. 기준. 그래서 제일 비판받는 게 지금 뭐예요? 딱 요즘 정부 시설을 딱 뭐예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내로남불. 그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등기 이미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걸 뭘 앞에다 써요?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자, 번에 부동산을 정의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하고 B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아버지, 아들, 살아생전 주려면 뭘 해야 돼? 정여를 줘야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건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요즘 뭐예요? 매매보다는 뭐가 많아요? 정여가 많죠. 그죠? 그러면 세금이 몇 개 결부되는지 봅시다. 이 사람 팔았어, 안 팔았어?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으니까 양도세죠. 양도 차익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했어, 안 했어? 했어. 취득세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가 또 하나 걸려요? 정여세. 정여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가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아버지는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러면 양도 차익은 없으니까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 감췄어요. 그게 바로 무슨 행위? 은닉행위야. 아, 그러면 어차피 이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가죠. 그러면 어차피 이 등기는 무효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 내용과 일치하면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걸려서 국세만 추징하면 되죠. 국세가 뭔데? 증여세가 돼. 그러면 등기 자체는 유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과 관련돼서 중간생략 등기라고 써요. 중간생략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토지거래가고요. 토지거래가고요. 중간생략 등기 줄쳐놔봐요. 플러스 시키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그게 바로 효력 규정이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효력 규정은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하게 되면 투기를 오히려 저장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끝에 가서 이어다 어때? X.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1의 문제가 제일 좋아. 등기 효력 중에서. 그래서 문제 뭐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5번 한번 풀어봐요. 자, 읽어보셨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그러면 등기를 맞춘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거기 1번 앞에다가 요거 봐봐요. 자, 요거는 전국 등기 효력을 물어본 거야. 특히 물이라고 써요. 무슨적 효력이? 이거는 물건 변동적 효력이라고 써요. 물건 변동적 효력. 자, 물건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자, 밑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읽어봐요. 자, 접수시기 하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접수 시기는 뭘까요? 자, 저장된 때, 그래서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요거는 완료 시기가 교합한 때. 자, 교합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장 찍는 거랑 똑같아. 교합은 그러면 지금 전산 등급엔 도장 찍을 수 없잖아. 그걸 뭐예요? 이걸 교합. 등기관이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고. 어느 등기관이 부여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할 때. 그럼 출발해 볼까요? 등기를 마쳤어.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럼 접수 시기가 뭔데?
저장되는데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할 때 저장될 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발생한다. 근데 여기에서 등기를 마친 경우 그걸 가로를 쳐봐요. 그게 빠지면 틀린 지문이야.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들어가야 돼야 돼. 자, 등기를 마친 경우가 없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접수 시기. 저장된 때. 그러면 등기를 마쳤으니까 효력 발생 시기를 접수할 때죠. 그러면 소급하니까 접수 시기가 결론적으로 뭐 할 때다? 저장된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친 경우가 빠지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친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라는 겁니다. 1번은 맞네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2번과 관련돼서 2번은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여자, 이거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 혼인신고 해야 되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여자, 이거는 남자, 그렇죠?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해야 돼, 안 해? 해야죠. 이거 봐요. 여기서부터 혼인신고하면 이게 대지권 등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혼인신고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거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후 동그라미.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럼 봐봐요. 저기 한번 봐봐요. 자,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아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부인이 아픈데 남편이 아파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가볼까요? 자, 건물에 관련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 이때 없대 없대. 그럼 자연히 토지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토지에 미치지 않도록 별도로 등기해 놓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그럼 벌써 이제 건물만의 뜻의 등기 주로 한번 가나봐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그 밑에다 써봐요. 건해직부라고 이어진다고. 건물, 해당국, 직권, 부기등기. 벌써 공부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 읽어봐요. 건해직부. 건이 뭐예요? 건물, 해당국, 직권, 부기등기.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대지권과 관련돼서 부기등기가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부기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봐봐요.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맞네. 자, 같은 주등기. 그러면 요것도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알고야.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제부는 뭐예요? 자, 표제부는 1-1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9일 때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가? 뭘 골라라? 주등기. 그렇죠. 주등기를 고르라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근데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라고 그랬죠? 순위번호. 그럼 순위번호 1번이 있고, 순위번호 1-1이 있고, 그 다음에 1-1에 -1. 그러면 요거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예요. 요거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후기등기.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 주등기죠. 같은 주등기 상관에는 부기등기는 뭐예요?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1-1하고 -1하고 1싸우면 누가 이겨요? 1-1이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볼까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읽어봐요.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게 바로 그 옆에다 써놔요. 이게 바로 여기 읽어봐요. 순위 학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야. 순위 학정적 효력과 관련된. 그러면 순위 학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기억해 두셔야죠. 자, 4번이 참 중요한 질문이야. 자,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해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봐봐요.
이 B라는 사람은 요 가등기를 가지고 A 집에다 순위만 보존할 수 있는 거야. 순위만. 이렇게 순위를 1순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존? 순위 보존이야.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기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압류는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존? 순위 보존이야. 순위 보존이야. A 기한이 바로 뭐예요? 가지고라는 의미거든. 가지고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당사자는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무슨 보존만 할 수 있어? 순위만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요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B를 뒷조사해 봤더니 A 집에다 순위 1등을 확보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실행해서 뭐예요? 집을 꿀꺽 삼길 수 있죠. 그러면 처분하고 넘겨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C는 요 집에 대해서 가처분,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요게. 읽어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돼야 안 돼? 돼. 이게 가등기 상해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처분도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가등기 상해 가압류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가볼까요? 에 대하여는 줄 쳐봐요. 에 대하여를 한자로 건치면 뭘까요? 그게 상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봐요. 가등기 상해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요거는 AB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가등기와 연관된 지문이네요. 자, 4번, 5번에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둘 쳐놔봐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적법에 해용한 것으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등기 원인에다 박스를 쳐놔봐요. 뒤에. 자, 요 자리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실체관계. 절차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매년 요 10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따져놓고 특히 요 10개 지문은 어디로도 연결돼요? 물권법 총칙 부분으로도 연결돼. 자, 물권법이 몇 문제 나오죠? 14문제가 나오죠. 14문제. 요 4문제가 바로 뭐예요? 등기 관련 문제야. 등기 관련 문제. 자, 민법 정칙은 몇 문제? 10문제. 물권법은 14문제. 계약법은 10문제. 그 다음 인사특별법 6문제. 그렇죠. 6문제. 요즘 명의신탁이 2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물권법 14문제가 바로 4문제짜리가 바로 등기 관련 문제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잘 되면 물권법 요 몇 문제죠? 4문제. 그냥 주워 먹고 오는 거야. 주워 먹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문제 6번 이게 무슨 생략 등기냐? 중간 생략 등기야. 그 위에도 한번 자, 자기가 뭐 요약집에 적어놓은 사람은 뭐 저기 찾아서 보고 되면 되고요. 나는 요약집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쓸 수 있도록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중간이 생략됐죠. 그러면 등기법에 중간 생략 등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특별조치법으로 가야지. 그렇죠. 원래는 A가 B한테 팔면 뭐예요? B한테 팔면 B가 등기되고 C한테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디에다 규정해서? 특별조치법에다. 특별조치법. 그럼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두 가지를 찾아 놓으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자, 등기가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내로남불이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등기는 이요. 걸리면 처벌은 가능하다는 거.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어때요? 원칙은 뭐예요? 무효야. 왜 무효일까요? 특별조치법에서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자, 사법상 합의. 요 사법상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요 합의. 이 합의가 무슨 관계일까요? 실체관계.
그 내용이 부합되다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법상 합의, 즉 실체관계야. 내용이 부합된다면. 자, 그러면 그러면 사법상 합의가 부합된대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해서,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합의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합의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하고 얘는 계약 당사자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A는 C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에서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없어. 그러면 B하고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누구 거 행사해야 돼? B 걸. 읽어봐요. 대위 청구라는 거. 대위 청구. 자, 그러면 아까 토지 거래가구 얘기예요. 자, 토지 거래가구요. 그러면 토지 거래가구역은 어때요? 단속규정, 협력규정, 협력규정. 이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 그렇죠. 절대 무효가 돼. 그러면 우리 중간청약 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뭘까요? 이게 토지 거래가구. 항상 중간청약 등기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는 연습을 해? 토지 거래가구.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봐봐요.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지금 2차를 포기할까 안 할까 한번 테스트. 그러면 중간청약 등기 나왔어.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유효, 무효.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그럼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돼. 그럼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6번을 한번 풀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지금 바로 배우고 바로 풀리면 2차 포기할 필요가 없어. 조금만 체력 확보해서 달려있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이런 폐기의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 동그라미. 이 합의를 단서를 줬네요. 자, B는 C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라는 단서를 줬네요. 이와 관련하여 중간청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근데 지금 중간청약 등기가 나오면 약 80%는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가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5번 토지거래가구 역줄서 나와봐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끝에 가서만 읽으면 되겠죠. 혈액이 있다. 어때? X. 정답은 5번. 일단은 토지거래가구역을 먼저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찾았네. 특별조치법 규정이죠. 미등기 전명의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팔레이트드예요. 읽어봐요. 사법상 합의까지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자, 이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 등기를 맡기 위한 조치 하나로서 CA 등기 신청 시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 줄쳐놓고 간청의 금인 동그라미 써놔봐요. 금인계약서죠. 금인계약서 원칙 무슨 소리? 개소리, A적으로는 판소리.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계약이죠. 금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금인계약서도 그러면 특별조치법이야, 등기법이야?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ABC 3인이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직접 청구로 가 있어야죠. 직접. 찾았어요?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시사의 적법한 등기 원인에 대해서 A로부터 직접 쉐어프로 X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미 끝나버렸대. 이미 끝났대. 줄 서나봐요. 이미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여기 봐봐요. 이미 끝났다잖아. 그러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읽어봐요. 요. 그러면 요야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미 끝났으니까 등기는 유효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28회 때 중간생략등기와 민법, 물권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생략등기, 그럼 봐봐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 그럼 봐봐요. 중간생략등기죠. 갑자기 뭐 외우라고 그러니까 또 뭐 모래시계 테마곡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예,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있으면 예, 직접 청구죠. 자,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 거래가 의해서 중간생략등기랑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 딱 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특히.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문제 7번, 문제 8번 한번 풀어봐요. 자, 7번은 풀 필요 없어요. 자, 8번. 자, 문제 8번은 어떤 문제예요? 이거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전국 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 이렇게 이제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출발.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규정이 있대 없대요?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자, 구분 건물 앞에 건물 동그라미 쳐놔봐요. 건물의 대지권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앞에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3번은 워낙 매년 출제가 되니까 거기 앞에다 외워놔요.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접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대접. 다시 뭐라고? 대접. 그렇죠. 대접. 아니면 근데 요게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가면 이걸 빼버려요. 구분 건물에서 가로를 쳐봐요. 구분 건물에서 그걸 안 줘. 이렇게 준다고.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줬잖아. 앞에가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숙지해요. 그냥 여기 한번 봐봐요. 대하면 접가죠. 대접가죠. 자, 그러면 하나씩 외워가자고. 아까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건해직부. 그렇죠. 거기 그러면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지금 부지런히 외워둬야 돼. 대지권 등기는.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읽어봐요. 검표, 신주 이렇게 해서.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자, 토지. 자, 갖고 올고 해당구,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주등기. 그래서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는 검토,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토해, 직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오래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 요거. 표제부야, 해당구. 이렇게.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요거는 토지죠.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앞으로 대 나오면 그냥 접으로 가라고. 대접, 그죠? 대접.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몇 번? 2번하고 3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2번, 3번 조심해놓고 요거 한번 숙제하고 하자고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검표신주. 대지권 자세 등기는 토해직주. 이렇게 해서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해당국, 직권, 주등기. 요거는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해도 금방 까먹어. 자고. 자, 옛날에 좀 본 수업할 때 한 40분 설명해도 맨날 까먹으니까 그냥 요거는 암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정답은 몇 번? 3번. 자, 4번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하고 잘라요. 뭐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번 이해만 한번 하면 돼. 한 번. 한번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그랬잖아.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세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안 했나 봐요. 여러 세대가 읽어봐요. You, only, lif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2030 세대를 요로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2030이 요즘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투자에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제 캥거루 족속에서 벗어나려고 뭐에다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아직 정신이 덜 차려졌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올해 2030을 바로 요로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한 번만 생각해. 등기법은 단 한 번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두 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까먹지 않도록 반복만 해주면 되거든. 읽어봐요. 주등기. 요거는 뭐예요? 등기죠.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거. 그러면 여기 봐봐. 1-1하고 2-1 누가 이겨요? 1-1. 당연히 1-1 이기지.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그러면 1-1하고 2-1이 있네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싸우면 누가 이겨? 1번이 이기죠. 그러면 같은 부기등기 상황에는 부기등기는 순서에 따른다. 그럼 가볼까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하고 자르고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때 잘라봐요. 가등기 할 때 번등기. 그러면 가등기에서 번등기. 그러면 그냥 읽지 말고 가등기 밑에다가 예약이라고 써요. 번등기를 완결건이라고 써요. 가등기를 가지고 완결건을 형성하는 거야. 그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예약 완결건은 몇 년? 10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죠. 우리 민법에서 배울 때. 자, 제척기간은 법관이 판단해 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 되고. 자,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어때요?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번등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B가 가등기를 하나 해놨어. C. 처분했어요. 이미 물건 변동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물건 변동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럼 B가 가등기를 기하해서 번등기를 시행하면 번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럼 물건적 효력은 여기서 나타난가? 그러면 얘네들보다 물건적 효력이 빨라, 느려? 느리죠. 등기할 때 나타나니까 물건적 효력은. 근데 가등기는 무슨 버전? 그러니까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B는 요 CD한테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물건적 효력은 여기서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보면 차임을 얘네들이 차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등기는 얘네들보다 빨라, 느려? 느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법정 가치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는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거지 순위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소급하는 거죠. 웃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요 8번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자, 9번도 한번 풀어봐요. 별표 하나 놓고.
자, 읽어보셨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풀었는지 한번 보자고. 틀린 것은 1번 가보죠. 자, 1번은 거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요걸 딱 읽어보고 뭘 넣겠죠? 우리 전국 등기 허력 중에서 그 1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후등기 저지력 거죠. 자기가 요 지문을 보고 후등기 저지력을 물었다. 요걸 물으면 안 돼. 그럼 자 봐봐요. 자, 이중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야. 그럼 전세권을 제3자 대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전전세가 되는 거야. 자, 이중 지상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중 지역권 돼요. 이중 저당권 돼요. 이중 가등기 돼요. 자, 그러면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돼요, 안 돼요? 돼요. 대의 신청해야 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말소한 것을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해야죠. 그러면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한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와 존재감 선제하는 경우 잘라봐요. 다른 전세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소멸은 그러면 자,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중 전세권이야. 이중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그럼 수리하지 못한다.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 자, 이중 전세권을 신청하면 각하하죠. 몇 호로? 2호. 2호가 하면 안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거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서 몇 페이지? 한 6페이지 정도를 저희가 이해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번은 그러면 맞네요. 자, 이번에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는 물권적 효력 중에서 어떤 효력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항적 효력이라. 대항적 효력 중에서도 거기에 몇에다 써요?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된 거네.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하게 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력? 대항력. 그럼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동그라미. 이게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 등기하여야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볼까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 줄쳐놔봐요. 등기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네요? 영어는 뭐에 관련된 거죠? 등기 추정력 거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치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등기 효력도 효력이지만 특히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 중요한 지문이지만 그 밑에다 요거는 이제 써봐요. 이제 뭐예요? 요게 기반이 돼야 돼. 자, 등기의 기능이라고 써요. 등기의 기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준이 찾아야 돼. 등기의 기능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186조. 그 다음에 두 번째 187조. 그렇죠? 세 번째 대항 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186조가 뭐 읽어봐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자,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를 해야 뭐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등기라는 것은 무슨 주의? 형식.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자, 법률행위가 뭐예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거. 그러면 186조, 187조는 뭐예요? 어사표시를 기준으로 해.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럼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처분 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대항 요건주의 등기 대표적으로 임차권 하나 뭐 대표 선수가 5개 다 있는데 임차권, 판매 특약,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채권, 담보권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기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가 있죠.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 뭐 하려면?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원래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87조에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요거 점유 취득 시효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봐봐요.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187조는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배신자가 돼. 배신자. 뭐 배신자? 그럼 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배신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그거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애가 봐요. 예외 조항.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취득? 점유 취득시효.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돼. 이게 기준이라는 것은 뭘까? 이게 루틴이야, 루틴. 길이 마련돼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논점들. 자, 이행 판결은 그러면 몇 조로 가죠? 186조. 6조야. 이행 판결은 자꾸 헷갈리죠. 왜 이행 판결을 날려요?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날리잖아.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이미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니까 판결 187조만 하나 외우면 돼. 형성 판결. 형성 판결에 딱 시험 범위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민법 문제야. 저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럼 거기 4번 가볼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이행 판결 줄 쳐놔봐요.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 거야. 등기. 그러면 이행 판결은 그러면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행 판결 2 동그라미. 거기에다 단.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그래서 2단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그럼 요 자리 이행 판결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맞아?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 자,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갑으로부터 얼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후 잘라봐요. 등기 원인 없이 가로부터 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가까운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잘랐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된 문제잖아. 무효등기 유형. 여기에 이제 요 지문이 또 어디에서 나와요?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잖아. 자, 그럼 봐봐요. 무효등기 유형.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돼야 안 돼? 돼. 사실의 등기는 안 되죠. 권리의 등기도 누가 없어야 돼? 해양개인이 없어야 돼. 한 번 무효는 무효. 그러면 무효등기 그러면 자 무효는 그러면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언제로 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그때로부터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맞네요.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무효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면 봐봐요. 그때로부터를 어떻게 옮기면 돼요?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뒤로 간 거죠. 앞으로 가는 거야. 그때로부터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 대해서는 이제 머릿속에 잡아놓을 거. 등기의 효력. 등기 효력은 전국 등기가 뭐예요? 예비 등기. 전국 등기는 반등기죠. 그럼 전국 등기 효력을 생각해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개합한 때. 자, 예비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돼요. 가등기상의 가등기 돼요. 이중 전세권 안 돼요. 이중 주상권 안 돼. 그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
자, 그러면 등기여건과 관련돼서 봐봐요. 등기여건, 형식적 여건과 실체적 여건, 합치를 가져오자면 각하를 하자.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는 게 대표 선수가 4개가 있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의갱의, 무효 등기 이용. 무효 등기 이용은 사실의 등기, 불인정, 권리의 등기,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이해관계는 없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건, 해, 직, 부, 그죠? 대지권 등기는 건, 부, 검, 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 토, 해, 직주, 그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의 다툼일 때 접수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기억을 자꾸 더듬어 놔야 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몇 개가 있어? 3개. 186조, 187조, 대항력 건지 등기. 186조, 187조의 기준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럼 수용은 몇 조로 가? 187조. 그렇죠. 수용 등기는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정년은 186조. 그렇죠. 6조죠. 정예계약이잖아. 정예계약.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잖아. 2개. 그렇죠. 정의는. 그러면 정의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계약이죠. 그럼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가 여쭈어 봐준 거는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된다는 그걸 까먹으면 등기법 자체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